이제부터는 혹시 이견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국면이기도 한데요. 총량제 토론이라는 형식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후보들께 총 각각 4분의 시간을 이제 쓰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발언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다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반박하거나 끼어들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입니다. 단 발언 시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최대 2분 이상을 연속으로 발언하지 않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이제 두 분의 발언이 동시에 겹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제가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분께 이제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총량 토론의 주제는요, 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지만 총선 이후부터 최근까지 당 지지율 자체는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체 중인 당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전략과 대책을 세 분께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발언만 순서로 정해드리는데요. 추첨 순서대로 김두관 후보께서 먼저 발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두 번째 발언부터는 자유롭게 세 분께서 발언 시간 내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저도 사실은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서 175석, 범야권이 195석이 됐는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 지지율이 아주 많게는 한 11% 정도 지고 또 적게는 한 4, 5%, 또 우리가 뭐 1, 2% 앞선 당 지지율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인데 3년 차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할까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이 한 몸으로 보면 우리 당 지지율 한 40%를 좀 넘는 게 상식이고 저쪽의 국정에 대한 실망 뭐 한 30% 콘크리트 지지자들만 빼고는 완전 한 70%가 국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 지지율은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예. 21대에서 우리가 180석을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 전체 차이가 한 8%였는데 이번에는 5%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끝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했는데 이게 소선구라는 그 선거 제도에 또 영향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재명 후보나 김지수 후보에게 우리 당의 지지율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뭐 전략이 있으면 오히려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전직도 대표이시기도 하시니까. 제가 어쨌든 그래 김두관 후보께서는 당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시던데 저번 총선 때도 보통 이렇게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다 진다 했습니다. 여론조사 중에서도 예를 들면 꽃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절대 언급을 하잖아요. 거기는 한 10%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총선 때도 제일 잘 맞힌 게 여론조사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면 민주당이 다 진다고 했는데 그거 다 틀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고 있느냐? 뭐 저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선에서 진 당이 그 대선에서 이긴 당을 앞선 게 거의 처음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전에는 대선에 지고 나면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근데 큰 선거를 한번 이기면 역전되거나 그랬던 거지 지금 같은 경우가 없었거든요.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지지율이 8% 앞섰는데 이번에는 5% 밖에 못 앞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기초가 좀 다릅니다. 전에는 우리가 여당이었잖아요.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야당이었죠.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고 너무 이렇게 자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물론 더 올리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저도 기본적으로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정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기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장 또 내년 되면 보궐선거도 있고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우리 당 지지율이 높여가는 게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김지수 후보. 제가 이제 많은 미래 분들 진짜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고관여층도 아니고
이건 관심이 왜 없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은 당신들은 우리의 아픔을 알아? 당신들은 우리의 고독을 알아? 우리의 고립을 알아? 지금 돈이나 일자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러면서 되게 그 저한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당 30-30 뭐 나오는 거는 당연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아직 중도층 30%가 왜 선택을 안 했냐 지금 마음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 현장에 있는 슬픔을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짜 그 알아내야 되고 그 아픔에서 저는 정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청년들은 저럴 거야, 청년은 저럴 거야가 아니라 가서 만나야 됩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100개 넘는 도시에 가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그 아픔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해결책을, 민생을,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중도층과 미래가 우리한테 올 수 있고 그게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저도 예. 김지수 후보 견해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정말 현장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8.18 전대를 통해서 당대표 최고 지도부가 뽑힐 텐데 새 지도부가 훨씬 더 민생을 좀 더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 민생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대로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느꼈을 때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당이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표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안 옵니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뭐 좀 하네. 그 소위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거부권 벽에 부딪히니까 뭐 결과가 되는 게 없네라고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자 그럼 차라리 어차피 거부당할 거 피곤하게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원래 정권을 견제하는 게 본질적 역할입니다. 야당이 대안을 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야당이 하는 거는 국정을 견제하고 잘못되면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로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법사위의 정청래 상임위원장, 가방의 최민희 상임위원장 국회 상임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지지자들의 굉장히 효능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환영하고 지지를 하는데 이제 일반 또 중도층 국민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런 비판은 있지만 저는 뭐 두 분이 탁월하게 상임위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잘 운영해서 좀 이렇게 매듭을 잘 지으면 좋은데 우리가 뭐 의결을 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계속 하니까 이 되돌이표가 돼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 상임위원들이 탁월하게 보여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하고 응원을 합니다. 네, 김준호. 저는 또 이제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저희가 쟁점 법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입형 물러설 수 없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가야 됩니다. 공격이. 근데 투트랙입니다. 강하게 가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아까 공영방송 문제는 저희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전 되게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그 쟁점 법안에서는 세게 하고 비쟁점 법안이나 민생 그리고 이제 일자리 이슈, 그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민생 TF나 저희 미래세대 TF를 만들어가지고 이것 또한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역량이 부족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치열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네, 뭐 맞는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가야 될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민생과 투쟁을 병행해야죠. 병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생에 관계된 부분들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데 눈이 안 띄고 결국 싸움 구경이 원래 3대 구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에 다투는 게 주로 보이고 또 안 싸울 수 없고 그러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에서도 최대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 점들을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수권 정당을 향해 나아가야죠. 집권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수권 능력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국민들의 삶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 거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트랙이라는 게 참 말은 참 멋있는데 쉽지가 어렵지 않죠. 않습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예. 어떠세요, 김대건 의원님? 저는 뭐 우리 당의 이제 사정과 관련해서 이제 서구 동절하고 또 호남하고 이제 수도권 쪽 서쪽은 우리 당 지지율이 매우 높고 제가 주로 활동했던 이제 영남이나 강원 쪽은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당의 이제 고민이 어려운 영남 지역에 우리 당이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서 전국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 18명 후보들 45.2%를 얻었는데 한 명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말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되게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2022년에도 이제 최고위원 선거 나갔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그 경북 그리고 이제 험지라고 불리는 데 가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30년, 40년 지켜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그 원내대표 지금 현 원내대표는 그 광주, 전남 이런 쪽으로 서진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저는 더 동진을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그리고 이제 영남 호남을 넘어서 도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곳은 더 중앙당에서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우리가 전국 정당을 만들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집중과 지위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취약한 지역과 계층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못해왔던 것들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네. 예, 이재명 의원.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사실은 아주 긴 시간 이제 영남에서 지역 확장을 위해서 애써오셨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확장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실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체적인 득표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영남 지역이 한 2, 3%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아서 후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된 상태, 이런 상태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비전을 좀 분명하게 밝히고 또 수권 능력을 보여드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영남으로 많이 배려하고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가 지지율을 올리는 길이다. 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준호 의원님 아마 마무리하셔야 될 것 또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재미있는 데이터 통계가 있는데 이 영남 중에서도 대구는 정말 험지지 않습니까? 근데 많지만 그 중에도 대구가 험지인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때 30%를 미래 세대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지킨 데 그리고 일어난 데가 대구 지역입니다.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미래 세대분들이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지역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하고 합심해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잘 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